네, 안녕하세요. 저는 1982년도 인도 뉴델리 아시안게임 복싱 라이트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홍기호입니다. 현재는 저 모교인 서원대학교 입학학생처 학생서비스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복싱협회 일로는 대한복싱협회 심판위원 및 선수위원회 위원장직, 그리고 충북복싱협회에서는 실무부회장으로서 모든 협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싱은 불그리 튀지와 강한 집념을 가진 운동으로 BC 사방년경부터 왕의 군대가 군사훈련으로 시킬 정도로 했던 운동입니다. 그리고 고대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인류와 함께한 종목입니다. 현대에는 호신, 다이어트,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효과 만점인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 아시죠? 그 세계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한 말인데요. 복싱은 스텝으로 리듬을 타면서 춤을 추는 듯한 동작으로 벌처럼 쏜다. 그래서 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매력 있는 운동입니다. 복싱은 중학생부터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많이 시작하고요. 좀 늦은 경우는 이제 다른 운동을 하다가 이제 바꾸거나 그러면 고등학교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1970, 80년도에는요, 그 세계 타이틀전이 있잖아요. 세계 타이틀 복싱 대회를 할 때는 그 길거리에 차가 다니지 않을 정도로 그 온 국민이 다 TV를 시청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시청률이 70, 8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김기수, 유재두, 홍수환, 박찬희, 염동균, 이런 그 분들이 세계 챔피언 했는데 아주 국민 영웅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제 시골에서 TV로 보면서 복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는 복싱부도 없었고 체육관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청주로 나오게 되었고, 그것도 이제 바로 가지를 못하고 친구가 다니는 체육관에 그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따라가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제가 체육관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5월 2일하고 5월 3일 날 충북에서 전국체전 선발전이 있는 거예요. 관장님이 저를 딱 처음에 보시더니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몸 좋으니까 백을 한번 쳐보래, 샌드백을. 그래서 제가 주먹을 이제 때리는 게 펀치가 있게 이제 때리니까 관장님이 딱 보시더니, 너 그러면 일단 출전해. 출전하고 시합하지 말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최종 선발전 하니까 그때 선발전 한번 다시 해봐라. 한 달 운동하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합을 권유를 했어요. 출전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 시합 날 아침에 개촬영하고서 저 시합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복싱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글러브도, 시합용 글러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시합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용기가 가상해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합 날 세컨 보는 선배가 너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키가 저보다 한 5cm는 더 크고 막 몸이 엄청 큰 거예요, 저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근육도 별로 없고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주워 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포기하고 싶은데, 안 한다고 하고 싶은데, 정말 그래서 화장실을 한 10번을 갔습니다. 그날 긴장이 돼가지고. 실내 체육관 링이 좀 높았습니다. 다른 링보다 좀 높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라이트 쫙 비치고 그러니까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그냥 그대로 서서 그냥 계속 맞은 거예요. 그냥 한 대도 손도 못 뻗어보고. 그래가지고 또 TV에서 본 대로 또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들었죠. 하겠다고. 그랬더니 레프리가 시합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1회전 끝나고 다 끝났는지 하고 내려갔더니 선배가 때리면서, 등을 탁 때리면서, 아직도 안 끝났어. 다시 들어가 봐. 그래서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는 게 2회전 딱 시작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나 보고 이제 그냥 끝내려고 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주먹이 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거를 그냥 때렸는데 그냥 한 방 맞고 그냥 상대방이 그냥 KO 됐어요. 그냥. 그래서 들것이 실려 내려갔습니다. 그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욕망이 아마 그 욕망 속에서 트레이닝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저도 모르게. 왜 그 사람이 생각 많이 하면 왜 그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복싱에 입문하면서 바로 그냥 관심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합 끝나고 그 다음날 전국체전 합숙 들어갔습니다. 합숙 들어가서 남들은
그 기술적인 훈련을 하고, 근데 저는 가서 이제 스텝 배우고 줄넘기 배우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1년도 11월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이 운동하는 그 동료, 선배, 후배들 같이 이제 대회를 나가기로 했는데, 막상 대회 날짜가 되니까 전부 다 시합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시합 출전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가방, 큰 가방 메고 버스에서 내리는 그 장면이 가출 청소년 그 자료화면으로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화제가 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울이 지금처럼 전자저울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가면 그 동네 쌀집에 다니면서 체중을 달아보고 개체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장충체육관 주변에 쌀집에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 체급 올려서 뛰자. 원래 그 당시에는 신청한 체급보다 체중이 오버가 되면은 그 다음 체급으로 뛸 수도 있었어요. 아침에 개체량 할 때. 그래서 이제 한 체급 올릴 생각으로 시합 출전을 했는데, 시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날 그때 따라 체급 올려서 시합했는데, 그래서 결과는 그냥 청주 4대 신예 홍기호 국가대표 발탁 막 이렇게 언론에 막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운동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체급 올려 뛰는 게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1년 8개월, 2년도 채 안 됐는데, 안 된 상태에서 복싱 전문 기술이 몸에 그 습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태닝에 들어가서 기본기를 다시 배웠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그럴 정도로 운동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중량급들이 동작이 좀 느리기 때문에 제가 그 느린 그 선수들하고 싸우는 게 되게 유리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좀 펀치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잘 먹혀서 체급 올려뛴 게 저한테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로서 강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강한 체력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로드워크 할 때 한 번도 1등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1등 내준 적이 없고, 항상 모든 선수들은 제 등을 바라보고 뛰어야 했습니다. 아침 때마다. 그 정도로 제가 체력 운동을 열심히 했고, 또 그 운동으로 훈련으로 터득된 체력을 버리지 않게끔 제가 몸 관리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단점이라면은 제가 좀 코피를 잘합니다. 원래 복싱 선수 코피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선천적으로 그 코 속의 혈관이 밖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그래서 뭐 겨울에는 뭐 바람만 스쳐도 코피 난다고 동료 선수들이 놀리고 그랬거든요. 태닝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래서 시합 때마다 가서 그 이비인후과 가서 이게 코를 지지고 시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코를 지지고 시합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저를 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했거든요. 82년도가 이제 1학년 때인데, 제가 3월 16일 날 태릉 선수촌에 입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일 날 그때 당시에 그 금메달 많이 따라고 전세기를 타고 갔는데, 인도 뉴델리에. 저는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이고 또 그 운동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완전히 약체 중에 약체였잖아요. 그래서 좀 라이트 헤비급에서 좀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기대 하나도 안 했고 그냥 갔거든요. 그냥 가서 출전만 하자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근데 훈련은 그 나름대로 제가 훈련 과정에는 엄청 열심히 했죠. 여기 지방에 있을 때도 그렇고 태릉 선수촌 들어가서 그렇고 훈련을 전 남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1, 2회전에는 제가 패색이 짙다가 3회전 되면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남으니까 그 힘이 남은 그 상태에서 뭐 그 강한 주먹을 뻗을 수 있으니까 그냥 상대방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래서 이제 다 1, 2회전에 지다가 3회전에 이제 그 이기는 그런 경기를 했죠. 그래서 운동 시작하고 처음에 제일 큰 성적을 내고, 그 다음부터 제가 국가대표를 한 10년 정도를 했거든요. 그 82년도 90년대까지 국가대표를 했는데 그 뒤로는 큰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경험을 많이 쌓지. 경험. 뭐 선수들 왜 국제대회 나가면 외국 선수들 하는 거, 또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거, 또 뭐 우리 선수들끼리의 그런 그 관계, 뭐 코치님하고 관계 이런 거 그 한 10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제가 지도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원대학교는 그 1981년도에 그 복싱부가 창단이 됐습니다.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하고요. 아주 성적을 잘 내서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그 효자 종목으로 아주 그냥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뭐 1999년도에 또 신입생 모집 중단하는 그런 위기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창단이 됐는데 12년도에 이제 저희 학교 재단이 새로 영입이 되면서 우리 지금 계신 손성민 총장님께서 강한 의지로 다시 재창단을 했습니다. 복싱부로. 그래서 2014년 5월 달에 재창단해서 지금 이제 옛날 그 영예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창단 2년 차인 82년도에 이제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로 특기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하고 한 4년 정도 더 운동을 하다가 90년 이제 19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이제 그 10월 달에 북경 아시안 게임 했는데 그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1991년 1월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냥 쉼 없이 그냥 바로 이어간 거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 이거 아시죠? 이게 인권인데요. 그 인권을 생각하고 하면은 그 아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려면은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리더십이 필요한데 뭐 힘, 뭐 파워, 뭐 권력, 무슨 뭐 이런 카리스마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의 첫 번째 덕목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두 번째 덕목은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 가리킬 때 그 선수들한테 좀 희생하고 소통하면은 지도자를 당연히 자연의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고 아주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훈련 부분에 중점을 두었던 거는 저는 이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학교 가서 체육 수업도 받고 또 뭐 공부하고 하고 와서 저녁 먹고 훈련하려면은 엄청 힘들잖아요, 이제. 선생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좀 하루 쉬면 안 되겠습니까? 선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쉬어. 쉬는 거 좋아. 근데 이제 쉬는 거 쉬는데 그 스트레칭만 하고 들어가자. 그때 이제 선수들은 이제 운동 안 하고 이제 스트레칭만 하고 들어가는 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 더. 그 스트레칭 다 하고 나니까 이거 이상하게 몸이 좋거든요. 컨디션이. 그래서 이제 샌드백을 툭툭 쳐보더니 잘 되니까 엄청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운동 안 하고 들어간다면서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괜찮아졌습니다. 이러면서 훈련을 더 열심히 한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상도 확률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 운동 능률도 훨씬 더 올라갑니다. 좀 영광스러웠던 부분은 제자들이 이제 잘 됐을 때거든요. 근데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제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그 임용고시를 다른 사람들은 한 3번, 4번 정도 해서 실패하면 이제 더 이상 도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몇 번 도전했는지 아세요? 10번. 10번째 합격했습니다. 임용고시를 10번째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선수들이 나가서 뭐 좋은 성적을 내고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을 때 기분이 좀 좋고 좀 이렇게 뿌듯하고 좀 감격했습니다. 그때. 그 지도의 철학이 그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게 제 지도 철학이었습니다. 그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해서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긴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그 국내 1인자가 아니고 2인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대표 선발이 된 거예요. 세계선수권 출전하기 전에 전국체전을 갔습니다. 그래서 체전 끝나고 일주일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체전 가서 졌어요. 동메달 땄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막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선생님 저도 이제 그냥 큰 욕심 없이 그냥 실업팀 선수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몇 년 더 하고 은퇴하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볼 때는 너 지금 기술은 거의 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 네 기술은. 너 체력도 좋고 다 좋은데 올라와 있어. 근데 네가 유독 얘랑만 시합하면 이게 상대적인 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때까지 라이벌이었어요. 그 성공이라는 게 왜 사람은 성공이라는 거를 도달할 때 그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성공이라는 게 쭉 계속 사선형으로 그냥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은 다 가거든요. 거기에 안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성공은 사선이 아니고 계단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발전이 안 됩니다. 느끼기에는. 발전도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계속 제자리 걸음에 또 내려가는 것들이 거꾸로 계속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또 다시 자기가 또 한 단계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설명에 너는 지금 턱 밑에 와 있다. 한 계단만 올라가면 넌 금메달이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서 시합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거 나하고 약속 한번 하자. 그리고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내가 그때 받아서 네 좋은 데 취업시켜가지고 실업된 선수 생활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가서 했는데 뭐 미국 뭐 세계선수권 금메달 따네, 뭐 올림픽 금메달 따네 다 이기고서 금메달 딴 거예요. 그것도 게임도 뭐 기량 차이 나게끔. 그래가지고 우승 딱 했잖아요. 그랬더니 공항에 이제 갔더니 선생님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진짜 그랬어요. 품에 막 이렇게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선수들한테 하는 얘기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포기 안 하고 나중에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 되면 말해줘 어떻게 임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근데 안 돼도 있잖아. 너한테 딱 하나 생기는 게 하나 있잖아. 그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습관. 그거 너한테 남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웬만한 성공보다 그게 너한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대로 그냥 믿고 하는 선수들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싱 했던 사람들은 그 뭐 선생, 교사, 또 뭐 감독, 코치 이런 지도자 길로 가는 길과 또 이제 그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그 체육 행정이 있죠. 뭐 체육 단체나 아니면 무슨 기타 단체든 그 단체를 운영하는 그 행정, 체육 행정 쪽으로 가셔도 되고 국민 체육 증진을 위한 그 체육관 운영 있죠. 그런 체육관도 운영해봐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복싱을 그 전문으로 뭐 직업을 가지려면은 그냥 너무 섣부리 생각하지 말고 좀 그 부모님이나 지도자들하고 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많은 생각을 하고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수 때 공부는 좀 하기 힘들잖아요, 운동선수가. 근데 그래도 꼭 선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책을 좀 많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책을 좀 많이 보면 좀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운동을 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가 뭐를 이제 해주려고 그래요. 자꾸 운동을 잘했던 사람한테는 뭘 해주려고 분명히 그러거든요. 그러면 뭘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선수가 그걸 받았을 때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많이 보고 좀 이렇게 좀 교양을 좀 넓혀 놓거나 이제 그런 자기가 그 일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어도 책을 많이 본 사람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뭘 하겠다면 그 분야의 책을 뭐 그 분야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양하게 교양 서적을 좀 많이 읽으면은 나중에 은퇴하고 그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불모지에서 핀 꽃이 향기롭다는 말 어느 시인이 말을 했는데요. 아무리 여건이 좋지 않아도 그 하고자 하는 의지와 집념만 있으면은 우리 그 청소년들도 향기로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꼭 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상입니다.